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여러분 20가지 주의 성분 잘 아시죠? 화장품 성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관심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장품 유해 성분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리스트에 아주 불만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류로 가득 찬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엉터리 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요. 오늘은 그 1탄, DHT 편입니다. 먼저 20가지 주의 성분이라는 리스트가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잠시 짚어볼게요. 이 리스트는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펴낸 2명의 저자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고 특수대학원에서 향장학을 전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20가지 주의 성분은 제3장 화장품 성분의 공공연한 비밀에 등장합니다. 이 장에서 2명의 저자는 화장품 속에 계면활성제, 색소, 향, 보존제 등 위험한 성분이 잔뜩 들어간다는 주장을 펼친 후 가장 피해야 할 성분 20가지라도 기억하자 라고 말하며 리스트를 제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화해에도 적용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착한 화장품과 나쁜 화장품을 나누는 잣대로 사용하는 20가지 주의 성분입니다. 앞으로 제가 20가지 주의 성분이 왜 엉터리 리스트인지 그 오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 계획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아주 황당한 오류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가지 주의 성분 리스트의 10번째 성분으로 올라와 있는 DHT,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이 성분명을 읽는 순간 좀 한심했습니다. 왜냐하면 DHT를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것부터 틀렸기 때문입니다. 화학에서 DHT는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이 아니라 디하이드록시 테스토스테론의 약자예요.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하고 디하이드록시 테스토스테론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INN, 즉 국제 일반명으로는 부틸레이티드 하이드록시 톨루엔이라고 표기해야 하고요. 약자는 BHT가 맞습니다. 즉 BHT라고 표기해야 할 성분을 이 책의 두 저자는 DHT라고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화장품 성분으로도 DHT는 잘못된 표기예요. 화장품 명칭은 국제 화장품 원료 명명위원회라고 화장품 명칭을 글로벌로 통일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서 정한 명칭을 써야 합니다. 이 기관에서 정한 명칭을 INCI 네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의 INCI 네임은 BHT라고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화장품 성분 명칭을 정하는 기관이 대한화장품협회인데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명칭도 한국어 발음 그대로 BHT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화장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화장품 성분 표기법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 책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성분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적인 화장품의 산화방지제로 사용된다. 피부 장애, 과민성의 원인이 되며 탈모를 유발한다. 입으로 들어가면 혈청 콜레스테롤 상승 및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된다. 유전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하지방에 쌓이기 쉽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 구표시 지정 성분이다.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게요. BHT는 식품에 흔히 들어가는 산화방지제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식용유, 버터, 시리얼, 마요네즈, 껌 등에 흔히 들어갑니다. 물론 독성이 있는 성분이라서 절대로 많이 넣지 않아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버터에는 0.02%, 껌에는 0.04%, 시리얼에는 0.005% 등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화장품에도 아주 조금만 넣어요.
2002년에 미국의 화장품 성분 검토회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적게는 0.0002%에서 많아봐야 0.5%로 넣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금 넣어서 제품의 안전성을 돋고 또 보존력을 높이는 것이 BHT의 역할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위험은 BHT를 동물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먹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동물을 상대로 한 독성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BHT는 식품과 화장품에 아주 소량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런 위협이 나타날 확률은 단연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결정적인 오류, 좀 충격적인 오류를 발견했어요.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성분이 탈모를 유발한다고 말했는데요. 제가 BHT의 독성 재료를 아무리 뒤져도 탈모를 유발한다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DHT의 독성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 탈모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들은 성분만 DHT로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라 아예 DHT의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이 화장품에 사용되는 BHT의 위험인 것처럼 왜곡된 정보를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20가지 주의 성분을 비판하는 첫 번째 영상의 주제로 DHT를 가져왔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리스트를 믿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적용하려면 그 리스트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거나 혹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정확한 정보여야 하고 확실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0가지 주의 성분 리스트는 공신력도 없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 자료도 엉망이고 정확한 정보도 아닙니다. 과연 이런 리스트를 우리가 믿고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20가지 주의 성분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짚다 보면은 화장품 성분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도 기르고 또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갖추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정보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